경영진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5가지 구성 요소와 관련된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 내에 통제를 설계하고 구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운영, 개념 체계는 효과적인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위해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하는 특정한 통제를 제시하지 않는다. 개념 체계에서는 원칙적인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이지 통제를 어떻게 구축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 왜냐하면 할 수가 없어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통제를 해야 돼, 이런 통제를 해야 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념 체계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게 언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떤 통제를 설계하고 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통제는 경영진의 의사 결정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경영진이 알아서 통제를 설계하고 선택하고 구축해야 되고, 그렇게 선택하고 구축된 통계는 관련 원칙이 존재하고 기능하고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 요소가 제대로 프레젠트하고 펑셔닝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그 통제의 구축과 설계에 의해서 결론 지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내용, 그 밑에 이제 적은 내용은 그 통제는 정책 및 회사의 정책 및 절차와 긴밀히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제를 구축을 했는데 그것이 회사의 지침하고 어긋난다면은 지침을 고치든지 통제를 고쳐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정책이라는 것은 경영자가 제시한 어떠한 방침이고, 절차라는 것은 그것을 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그게 회계 지침이나 여러 가지 지침으로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통제는 그것에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떤 통제를, 내부 통제를 갖다가 구축하거나 심지어 회계 시스템을 구축을 해도 그걸 구축한 다음에 회계 정책의 변경이나 지침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수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규정 준수에서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은 밀접하게 고려되어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은 위험을 목표를 식별했죠. 유형 개정 과목. 그다음에 위험도 식별했어요. 그러면 그 위험을 식별했으면은 통제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통제를 구축할 때 어떻게 원칙과 중점 고려 사항과 적용 기법이라는 것들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점 고려 사항은 경영진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설계 및 운영, 그리고 관련된 원칙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기능함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중점 고려 사항,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고, 이 원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중점 고려 사항이 있어요. 그다음에 적용 기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자, 설계, 운영, 적용 기법은 자율적 참고 지침으로서 설계, 운영 개념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설계, 운영,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관련된 우리가 봐야 될 규정들이 A, B, C, D가 있어요. 4개의 세트가 있는데 D가 맨 마지막에 나온 우리의 설계, 운영, 적용 기법이에요. 이 적용 기법은 개념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 지침은. 그래서 적용 기법은, 그래서 그 적용 기법은 회사에서 내부 통제를 설계할 때 참고하려고 만든 것이지, 적용 기법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율적인 내부 통제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설계 운영 개념 체계에서 구성 요소가 있고 그 구성 요소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마다 포인트 오브 포커스라고 해가지고 적용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 밑에 적용 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원칙 밑에 중점 고려 사항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설계 운영 개념 체계에서 이 적용 기법 D세트는 개념 체계의 일부가 아니에요. 참고하는 거고 이 지침은 통제 이런 적용 기법을 통해서 통제를 만들고 이 통제를 통해서 이런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중점 고려 사항을 연결시켜서 이 중점 고려 사항을 통해서 원칙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구체적인 예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계 운영 적용 기법은 통제 설계 시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으며 각 원칙별 중점 고려 사항과 적용 기법을 기반으로 회사별 현황 점검이 가능하다. 자, 여기에 이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의 포인트 오브 포커스라고 해가지고 4개의 중점 고려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4개의 중점 고려 사항을 통해서 원칙을 평가하고 이 원칙을 통해서 구성 요소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점 고려 사항 중에서 이걸 만족하지 못하면은 원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 원칙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통제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구성 요소에 문제가 있으면 내부 통제가 효율적으로 구축되거나 운영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통제는 이러한 것들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통제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 적용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통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윤리 행동 강령 및 재반 절차의 제정이라는 통제를 만드는 거죠. 통제를 만들면은 그 만들어진 통제는 중점 고려 사항 2번인 윤리 강령 수립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커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적용 기법 두 번째를 통해서 만들어지면은 이것들은 중점 고려 사항 1번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요것을 고려해 가지고 통제를 갖다가 만들지 않고 여기가 비어 있다면은 여기가 비어 있는 게 되고 요거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1번 원칙을 효과적으로 설계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니까 통제 환경에 미비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용 기법은 통제를 만들 때 고려해서 만드는 그런 컨셉이고 요 연결 매트릭스는 우리 상장협의회에서 나온 그 내용에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 어떤 적용 기법을 통해 가지고 고려해 가지고 어떤 통제를 안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가 빵꾸가 났는데 이 미비점이 무조건 적용 기법을 갖다가 중점 고려 사항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성 요소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것이냐? 그거는 회사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죠? 어떤 회사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중점 고려 사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패스를 해도 되는데 왜 그랬다는 것들은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점 고려 사항과 원칙, 그다음에 적용 기법을 통해 가지고 통제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 체계에서는 통제를 어떻게 설계하라, 어떤 설계를 하라라고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회사에 맞게 통제를 선택하고 구축하는 것은 경영자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에 대해서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 쪽에서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RCM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RCM을 보면 메가, 메이저, 서브가 있죠. 서브가 있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나와요. 그렇죠? 리스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영주의 주장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영주의 주장 옆에 그냥 계정 과목이라고 텍스트가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들을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험이 나오잖아요. 위험 번호, 위험명,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기술,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요까지는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해를 이제 하시겠죠. 그래서 RCM의 포맷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부 RCM의 다른 것들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위험 다음에 통제도 나와 있죠. 통제 그 앞에 뭐가 또 있냐면은 재무보고 신뢰성, 자산보호, 부정방지라는 그런 통제 목적 분류가 있고 그까지가 사실은 설계라고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설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속성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RCM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요 핵심 통제 여부. 이것이 핵심 통제인지 중요한 통제인지 핵심 통제 여부가 나오고 뭐 이게 수주 산업 여부라는 것들이 나오는 양식도 있고 나오지 않는 양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통제 유형 이것들이 통제가 어떤 종류냐, 예시 뭐 이게 승인이냐, 검증이냐, 물리적 통제냐, 기준 정보 관리 통제냐, 대사냐, 감독 통제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있어도 없어도 대세에 영향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별표가 없는 것들은. 그다음에 통제의 성격, 이게 예방 통제냐, 적발 통제냐. 그래서 예방적인 통제하고 적발적인 통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부 통제의 코스트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운영의 효율성과 관련된 것들이지. 뭐냐면은 예방 통제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가게에서 비싼 거를 팔고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다가 RFID든 무슨 태그를 붙이잖아요. 들고 나가면은 삑 하게끔. 그런 건 예방 통제들은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요.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자 가게다 뭐 이런 데서 싼 것들 파는 거는 그렇게 하나하나 안 붙이고 주기적으로 재고 실사해 가지고 카운팅을 해버린다고요. 그건 적발 통제예요. 그건 코스트가 싸요. 그래서 내부 통제를 구축할 때 비용과 효익을 이렇게 해서 적절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예방 통제에만 다 만들어 놓으면 내부 통제가 잘 되는 듯이 너무나 코스트가 크겠죠. 그래서 예방 통제와 적발 통제를 잘 혼용해서 만들어라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통제 방법. 통제 방법을 보면은 이게 자동으로 통제할 것인가, 수동으로 통제할 것인가. 그다음에 IT 의존 통제인가. 이 통제 방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통제 방법에 따라서 샘플 수가 달라져요. 뭐냐면은 우리가 60개를 뽑아야 돼요. 수동 통제인 경우에는 60개를 뽑는데 자동 통제인 경우에는 그 결과가 실수 없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만 뽑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평가의 효율성이나 운영을 위해서 수동 통제를 자동 통제화하는 것이 고도화 단계예요. 그리고 자동 통제에 관련된 것들이 연결된 시스템은 IT 인스코프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자동 통제를 위해서 때문에 샘플링을 한두 개 했는데 그 자동 통제가 어떤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통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 통제에서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적분 통제나 뭐 관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자동 통제가 변형하거나 왜곡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되어야지만 자동 통제로서 그 기능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 통제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자동 통제에 의존한다 그러면은 ITGC에서 적합이 나와야지만 의존할 수가 있어요. ITGC에 적합이 안 나오면은 아무리 자동 통제라고 돼 있더라도 수동 통제화 시켜서 샘플링의 개수를 늘려야 돼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통제 주기와 수행 빈도. 이것도 샘플 사이즈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 플랜을 할 때 이 통제의 샘플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한 개 뽑을 것인지 두 개 뽑을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데 그 샘플 사이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위험, 두 번째가 모집단의 크기, 세 번째가 허용 오류율, 그렇죠? 그다음에 기대 오류율 이런 네 가지인데 그것들이 샘플 사이즈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수행 빈도, 이 수행 빈도는 샘플 사이즈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 수행 빈도가 예를 들어서 1별 이상이다. 그러면 최소 250개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최소를 500개에서 한 1,500개 정도 되면 통계적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범규진이나 이런 데서 컨설팅 산출물에 보면은 한 250개를 기준으로 해서 모집단의 크기가 어느 크기가 이상이 되면은 모집단이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샘플 사이즈가 그렇게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샘플 사이즈는 그 정도로 저 일별 수시 정도로 하면은 그게 더 많아진다고 그래가지고 샘플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다. 대신 연별은 샘플 사이즈 모집단이 한 개고 반기별은 두 개고 분기는 네 개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경우에는 몇 개를 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고 나머지들은 일별 수시 이상이면은 250개 이상일 때는 균일하게 샘플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내용들은 요 통제 주기, 그다음에 통제 방법, 그렇죠? 통제 방법, 그다음에 위험도에 따라서 샘플 사이즈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건 별표한 것들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RCM에서 더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이후에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 이후를 진행하시죠.